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3,2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4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700억, 기관 투자자가 47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2600선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해외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코스피가 강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1.4% 떨어졌고요. 니케이가 0.25%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금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260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21선을 터치한 게 사실 이제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 한 9월 정도에 터치를 하고 그 뒤로는 꾸준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요. 최근에서 좀 이제 횡보를 받으면서 저항을 받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는 했지만 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본격적으로 하락하던 그 시기와 유사하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지만 최근에 이 2주 정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코스피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증시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도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1435.5원으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고점 이전에 계속 올라가던 추세보다는 좀 많이 꺾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00 후반대까지 갔다가 1430원대로 좀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확실히 계속 떨어질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양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는 경기 침체,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양립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 두 개가 양립하는 그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이 강달러에 대한 추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크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1430원 수준에서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본격적으로 유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3,200억을 매도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5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3천억 가까이를 지금 연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좀 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사실 특별하게 중요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언제 코스피로 다시 유입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770포인트고요.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71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470억 양매도 진행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가 나온 지는 좀 3일 정도 또 되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환율이 좀 누그러지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코스피가 내려갈 확률이 좀 줄었고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또 내려간 이유가 하나 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할 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되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2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3포인트로 전월보다 7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102.3이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지금 밑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 8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균치도 1월에 5.2%에서 6%까지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높아졌고요. 경기 지표는 좋지 않다.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이라도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수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5%에서 0.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좀 떨어지던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왔고요. 좀 이제 다시 살금살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1.3%, 4%까지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는 68.9달러, 천연가스는 4.1달러로 여전히 천연가스는 강한 모습이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68.9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치로 보았을 때는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중 거의 최저치까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4.3%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당연히 지금 이제 침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한 달치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너무 무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누그러지는 것은 우리에겐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강달러 지표가 약세가 되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금 이탈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이제 제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제조 기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에는 단기간에는 환율의 안정세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달러의 약세로 코스피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이제 성장성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코스피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한번 살펴보았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8일에는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이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또 낮게 나온다면 둔화 시그널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과도하게 내렸던 부분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PCE 지표가 또 오히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낮게 나와도 안 되고 높게 나와도 안 되고 중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영향 자체가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많은 부채들이 계속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일단 관세는 본격적으로 4월로 미뤄놨죠. 그래서 4월 전에 협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랴부랴 협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도 트럼프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28일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종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우크라이나 광물을 또 이제 전쟁의 대가로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협상을 하러 가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를 계속 높이고요. 서로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이 생산 기지를 타격을 하고 에너지 시설 타격을 하면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방위비가 계속 쏟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조를 부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방위비를 아껴서 미국의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이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돌파할 수 있는 좀 이제 한 가지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한번 그 부분들은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50원 하락해서 2.3% 하락했고요. 27,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뭐 많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장 반등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150원 정도 올라갔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일별 거래도 지금 이제 770만 주 정도로 800만 주 대비해서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조금씩 반등을 하긴 하지만 크게 뭐 거래량 없이 좀 올라가고 있고 야금야금 이제 눌러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3,300원 정도에서 한 1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는 사실 많긴 하지만 이전에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게 이제 계속 눌러지니까 좀 오래 하락한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적절한 라인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쭉 줄어 있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갈 거고요. 21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최근 단기 추세는 확실히 위를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이제 최근 전력주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제가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를 이렇게 관심 종목에 두긴 했지만 이것들 이외에도 사실 미국의 전력 관련 종목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두었고요. 지금이야 이제 프리마켓에서 4% 7%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59.1달러 수준에서 지금 이제 34달러까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하락의. 그죠? 그래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요건 오클로뿐만이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당연히 분명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이고 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건설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SMR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가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최근에 이 심리 지수가 떨어진 것을 보았던 것이고, 침체가 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이 심리가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침체 시그널은 다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왔다 빠져나왔다 하는 것이 그런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AI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인프라 수요의 증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직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도 없었고요.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모델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저렴하게 만들면서도 계속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라는 산업 특성상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스타게이트와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로 지금 나타나서 이제는 본격화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과도한 하락이 오늘부로 해서 좀 반등을 하면서 반전에 성공할지 한번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10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금융 투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신,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아무래도 뭐 들어왔다가 자주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150만 주 가까이를 연속적으로 좀 빼는 모습이고요. 투신도 한 30만 주 이상 지금 빠지고 있고, 사모펀드도 20만 주 가까이를 급격하게 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한 20만 주 정도를 지금 들어왔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연기금 투자자는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볼 거고요. MSCI 리밸런싱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 금 이렇게 이제 이틀 정도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날짜가 좀 남았고요. 오늘까지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월, 화, 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패시브 전에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또 움직임을 한번 보고요. 이제 3월 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도 해소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계속 시장이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지금 이제 39만 주 정도로 나왔고요.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지금 이제 체결이 오늘도 많았습니다. 85만 주, 상원이 16만 주. 그래서 잔고가 1660만 주 정도로 최근에 이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차 잔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꾸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일주일 늘어나고 다시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차 잔고의 영향이 다음 달에 있는 공매도에 대한 재개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대차 잔고의 그런 움직임 때문인지 최근에 이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이 좀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7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24.9% 정도 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3만 원, 20% 중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게 뭐 전반적으로는 지분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JP모간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
최근 5일 동안의 움직임도 JP모건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일부터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베트남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대한 원전 건설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죠. 그 중남부의 닌투언성에 이제 베트남 원전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총 두 지역이고요. 투언 남현, 그 다음에 닌하이현이라고 해서 각각 1, 2호기가 두 개씩 지어질 예정이고요. 첫 원전이 2031년에서 2035년에 완공과 가동이 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리에 이제 K원전에 대한 컨소시엄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이 베트남의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이 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한 부지 선정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원전 건설이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누가 이제 입찰에 끼어들고 그 입찰에 대한 마감이 언제 되고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폴란드처럼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LOI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베트남에 대한 첫 원전 완공이 지금 2031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상당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입니다. 2025년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완공을 지금 2031년까지 하려고 하면 6년 만에 지금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 빠르게 지금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6년 안에 완공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기간을 미루더라도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업체 선정을 해야만이 이 계획 안에 가동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지금 크게 지금 고민 없이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폴란드 원전이 예상보다 좀 느리게 흘러가고 그 폴란드 원전에 대한 말도 많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좀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베트남으로 또 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용량은 지금 4.8기가와트로 제시가 되었고요. 4개가 4.8이면 한 개당 1200메가와트급입니다. 우리나라가 1400메가와트급 지어가지고 1200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체코 두코바니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와 용량이 같기 때문에 최근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체코 프로젝트를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 총리가 직접 완공 기한을 2030년까지 또 제시를 한 만큼 상당히 지금 빠르게 급하게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만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트남 시장은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카자흐스탄 원전도 한수원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시장도 최근에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고, 튀르키예는 사실 우리가 뭐 두드리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국가를 이기면서 단독으로 또 들어갈지 아니면 오히려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서 같이 들어갈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카자흐스탄이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 사우디는 중국 아니면 우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디의 그런 트럼프와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로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우디는 일정의 문제이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외 대형 원전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는 이제 에너지 3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통과했던 것은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고요. 본회의의 안건으로 이제 올릴지 말지를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들어가서 내일 이제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싸우던 정쟁으로 활용되던 전력망 특별법, 그 다음에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러한 것들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 투자에 대한 전력망들이 본격적으로 깔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분 같은 거를 이제 방패장을 건설할 수 있게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를 또 점수를 높게 주면서도 이제 건설을 빠르게 하기 위한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저는 법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핵 폐기물에 대한 보관이 이제 그 수명 연장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통과가 되면서 그죠? 막혀있던 혈이 뚫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원전 소식은 이 정도고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소식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현대건설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지만 미국 홀텍과 이제 협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SMR 301호기를 이제 올해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미시간 원전 용지에 300메가와트급을 2개 지어서 총 600메가와트급으로 건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SMR들이 하나씩 착공이 되기 시작했고요. 나트륨 원전이라고 해서 이제 테라파워가 먼저 착공에 들어갔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홀텍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거기에 포함되었고 이제 홀텍이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선택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일부를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줄지가 상당히 기다려지고요. 두산 외에도 이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테라파워를 보시면 두산에다가 턴키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좀 일부분 나눠서 여러 업체들에게 좀 이 기자재 발주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 두산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SMR 기업들을 보면 테라파워뿐만이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이제 덴마크 시보크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고요. 부유식 SMR이 뜨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롤스로이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홀텍도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고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이제 대형 원전 외에도 SMR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러브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SMR의 공급권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SMR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수주량을 상당히 높게 잡았고요. 매년 10조 이상씩 앞으로 5년 동안 그것도 10조에서도 연 평균 6%씩 수주가 늘어난다고 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향후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힘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조선에서도 SMR을 활용한 이제 선박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좀 주가가 힘을 많이 받았고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한 자금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HD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6천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이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과 같은 이런 미래 이 개발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상용화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뭐 1, 2년 안에 이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요. 적어도 이제 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SMR에 대한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SMR에 대한 시장이 단기간에 이제 성장을 끝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성장성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인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에 2차 전지가 그런 식으로 좀 예측이 되어 왔었고요. 2차 전지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이제 아주 성장률이 크게 갈 거라고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성장 예상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를 예상했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입니다. 뭐 SMR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괴리감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은 초입기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MR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처럼 이 특성상 많이 이제 기업들이 붙어서 도장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해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뛰어들었고 실제로 공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양을 찍어내죠. 근데 SMR에 대한 파트들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원래 하던 업체들이 할 가능성도 크고, 그 SMR에 대한 이 중요도, 결국에는 핵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가 이걸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MR에 대한 기술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성장성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매출도 성장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퍼센트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자재 위주로의 사업 체질 전환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고요.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이 둔화로 자리 잡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 타격을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심리적인 지표로 이 하락이 유도가 된 거고,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는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